그리고 이해관계도. 도토리의 인간관계는 전부 이걸 기반으로 얽혀 있어. 집행관들은 늘 각자의 이익을 추구해왔다. 은혜로운 여왕폐하의 자비로 지금까진 그게 허용됐지만 그 자비에도 한계는 있는 법. 지금 도토리의 행위는 우인단의 예상 범위를 한참 넘어섰어. 권능을 찬탈해 신이 되려 한다. 대하의 신하된 자로서 이만한 불충과 방종은 없지. 그런 자가 세 달의 권능을 손에 넣은 후에도 여왕폐하께 충성할까? 그럴 리가. 도토레는 집행관 중에서도 가장 이기적인 족속이거든. 여행자가 그런 녀석한테 잡혔다니. 안 돼! 구하러 가야겠어! 부탁이야! 같이 구하러 가자! 페이몬, 저희도 꼭 같이 갈 거예요. 일단 진정하세요. 네 심정은 이해한다만 상대는 도토레다. 섣불리 움직여선 안 돼. 지금은 정보가 더 필요해. 게다가 녀석이 지금도 연구소에 있다는 보장은 없어. 구하려고 해도 일단은 여행자의 위치를 파악해야지. 내가 방법을 찾아볼게. 알아. 나도 알지만 너무 무서워. 혹시 여행자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걔가 아무리 강해도 결국은 사람이야. 다치면 피가 나고 아파한다고. 방법부터 생각하고 움직여. 안 그러면 죽으러 가는 거나 다름없어. 산드로네, 산드로네 양, 괜찮나? 물건 거기에 둬. 조심해. 나? 보다시피 중요한 건 다 챙겨 나왔어. 실험 설계국이 도토레의 에너지 영역에 삼켜져서 나올 수밖에 없었지. 조금만 늦었어도 못 나올 뻔했다고. 그 미친 자식 완전히 돌았어. 새로운 것만 찾으면 눈이 돌아버리는 주제에 본인만 인정 안 한다니까? 너 울고 싶으면 그냥 울어. 미안해. 이러면 거슬릴 거 아는데 참아지지가 않아서. 페이몬. 크게 울어도 돼. 창피할 거 없어. 두렵고 절망스러울 땐 다 쏟아내도 괜찮아. 그러고 나면 한결 개운해질 거야. 저 꼬맹이가 펑펑 우는 동안 우리 어른들은 할 일을 하자. 자, 손 줘. 뭐 알아낸 거라도 있나? 블로니아, 스캔해. 너, 손 내밀어봐. 이런 상황에서 악수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산드로네 양. 젠장, 너, 그리고 너도. 도토레 자식, 우리한테 손을 썼어. 그 자식의 연구소에 갔던 사람들한테 전부 저주 같은 게 심어져 있다고. 하지만 지금은 특별한 이상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아직 발동되지 않은 걸까요? 이것의 목적과 발동 조건을 알아낼 방법이 있겠습니까? 아마 도토레가 달의 신의 권능으로 만들어낸 것 같아. 잠깐만 기다려. 분석 중이야. 도토레, 이 망할 놈. 또 기분 나쁜 물건을 만들어낸 모양이군. 이 에너지의 구조를 해석한 순간 내 머릿속에 암호문 하나가 떠올랐어. 우인단의 암호화 규칙에 따라 역으로 해독하면 이런 메시지가 나와. 마음껏 도망쳐라. 아니면 노드크라이에서 죽음을 맞든지. 우리를 조롱하는군. 이 자식은 그런 놈이야. 그리고 보통은 조롱에서 그치지 않지. 하지만 이 암호문과 저주 에너지에는 살이나 악의가 담겨있지 않아. 악의조차 없이 이런 일을 벌일 수 있다는 거야. 도토레의 눈에는 이 세상 모두가 죽음을 두려워하니 이런 위협이 통하리라고 생각했겠지.
기분 나쁘네. 여행자도 아직 녀석의 손에 있잖아. 생각해보면 도토레는 미치광이지만 흥미있는 것에는 묘하게 인내심을 보이더군. 노드크라이에 처음 왔을 때 걔가 그랬어. 이 세계는 지루하기 짝이 없는데 신이나 여행자 같은 신기한 존재가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도토레에게 있어 이런 존재들은 미지의 영역이니 많이 만나보고 싶어 했지. 여행자가 티바트의 제4강림자라는 사실은 집행관이라면 다 아는 정보지. 모처럼 공들여 여행자를 잡았으니 바로 손을 대지는 않을 거다. 그래도 구하러 가야 돼. 맞아. 게다가 도토레의 메시지는 함정일 가능성이 높아. 놈이 우리 보고 도망가라고 부추긴다면 오히려 절대 노드크라이를 떠나선 안 돼. 그 저주는 노드크라이를 벗어나면 발동되는 걸지도 몰라. 여러 에너지 영역을 발견했어요. 알베도는 아직 결계의 구조를 분석하는 중인데 먼저 소식부터 알려드리려고요. 도토레가 만든 영역이 서서히 바깥으로 확장되는 중이에요. 처음 관측했을 때보다 확장 속도가 더 빨라졌죠. 노드크라이 전체를 집어삼킬 작정인지도 몰라요. 엄청난 야망이군. 이대로 가면 노드크라이뿐만 아니라 티바트 전체에 영향이 갈 거야. 하필 이런 때 콜롬비나님까지. 그분은 정말 그대로 사라지신 걸까요? 그 애는 스스로 달의 문을 열고 레리르와 솔린디스가 갔던 공간으로 들어갔어. 안타깝지만 너무 기대하지 않는 게 좋아. 웃기지 마! 콜롬비나 그 귀찮은 애가 이렇게 쉽게 죽는다고? 난 안 믿어. 어쨌든 큰 전투를 앞두고 중요한 전력이 2명이나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여행자에 관한 단서가 필요해요. 그리고 다른 할 일도 있어요. 그래. 도토레의 행동이 어떤 사태를 초래하든 일단 이곳 주민들을 대피시켜야 해. 구조와 대피를 동시에 진행해야 하지. 주변국의 지도자에게 이 상황을 알릴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노드크라이 사람들의 피난 허가를 받아야 해요. 스네즈나야 쪽은 내가 힘써보지. 여행자가 있었으면 훨씬 수월했을 텐데. 아니야. 나도 갈게. 여행자랑 다니면서 알게 된 사람이 많으니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지도 몰라. 여행자가 여기 있었으면 걔도 틀림없이 이렇게 나섰을 거야. 다시 이곳으로 돌아왔어. 나를 끌어당긴 인력은 이 공간에서 나온 건가? 그 기억 속에서 꼭 기도의 밤에 현실에 닿은 것 같았어. 그건 우연일까? 아니면 내가 정말 기도의 밤에서 모두에게 경고할 수 있다면 도토레의 계획은 실패할지도 몰라. 몸이 무거워. 그 공간에 들어가면 힘이 많이 소모되는 건가? 설사 그렇다 해도 계속 나아가야만 해. 이 공간 다시 황폐한 상태로 돌아가 버렸어. 지난번처럼 기억으로 향하는 입구를 찾아보자. 입구가 나타나지 않아. 뭔가 조건이 필요한 걸까? 이렇게 흩어진 조각들을 수집해야 하나 보네.
이번엔 안에서 조금 더 오래 버텨보자. 별과 심연을 향해 무언가 길드에 온 걸 환영해. 이번엔 기도의 밤이 아니잖아. 호해요 호해. 나샤 속부 신간이요. 내 기억에는 없는 풍경이야. 애초에 이 공간 자체가 내 기억이 아닌 걸까? 축제 장식이 없어. 기도의 밤이 끝난 후에 나샤 마을인가? 도토리의 계획이 나샤 마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건가? 아니면 그때 도토리가 새 달의 권능을 사용해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나?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시험해보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지? 이 목소리는 페이몬? 지금 중요한 건 그 마녀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라우마랑 여행자 바르카야. 우인단에 한 번 더 가봐야겠군. 여행자. 콜롬비나? 다 왔어. 나야, 콜롬비나. 여행자? 가자. 꾸물거릴 시간 없어. 잠깐, 이 장면 어디서 본 것 같아. 이건 내가 사라졌을 때 있었던 일이야. 그때 난 저기에 서서 아무도 날 발견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 여행자가 날 부르는 소리를 듣고 그제야 모두를 따라가기로 결심했지. 그런데 여행자가 돌아본 건 지금 내가 당한 걸 느꼈기 때문이었나? 이 공간 정말로 과거를 바꿀 수 있는 거야. 지금 바로 쫓아가서 또 그 인력이 이 인력, 내가 공간 속 현실에 영향을 줄 때마다 날 되돌려 놓고 있어. 마치 여기서 떠나지 못하게 하려는 것처럼. 힘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 다음번엔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할지도. 계속 가자, 콜롬비나. 꼭 이 모든 일을 모두에게 알려줘야 해. 갑자기 어둠 속에 혼자 남겨졌어. 느낌이 이상해. 꼭 뭔가에 사로잡힌 것 같아. 도토로의 힘이 이제 공간까지 간섭할 수 있게 된 건가? 네가 이렇게 가만히 서 있는 모습은 낯설군. 못 알아볼 뻔했어. 안녕, 여행자. 도토레가 기분이 좋아 보여. 잠깐, 저 뒤에 있는 건 뭐지? 눈치챘나? 이건 완성된 새 달이야. 원시 달의 정수 2개와
인공달의 정수 하나지. 경계하고 있군. 아주 좋아. 그 경외심을 유지하도록 해. 방금 전투에서는 아주 훌륭했어. 언제나처럼 용감하고도 무모하더군. 용기는 영웅의 상징이고 무모함은 진취적인 자만이 쓸 수 있는 월계관이지. 널 비꼬는 게 아니야. 대부분의 생명체는 겁이 많거든. 달의 정수가 3개라고? 설마 마지막 하나인 인공달의 정수도 완성된 건가? 알아챘군. 어때? 내가 직접 만든 달이지만 꽤 그럴싸하지 않아? 도토레, 여기에 환각을 만들어낸 건가? 환각보다는 지금 네 눈에 보이는 모든 사물의 본질을 이해했으면 해. 참 아름다운 마을이지? 사람들은 평화롭게 살아가고 거리는 문단속이 필요 없을 만큼 안전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꿈꾸는 이상향이지. 지금까지 수집한 자료에 따르면 네 가치관과 사고방식은 일반적인 범주에 속하더군. 이런 풍경을 좋아할 테지. 거짓된 행복은 기만이야. 이런 걸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 네 도덕적 기준이 너무 높은 걸까? 아니면 현실에 거는 기대가 너무 큰 걸까? 그럼 한번 대답해봐. 태어날 때부터 좋은 꿈에 빠져 한 번도 고통을 느껴보지 못한 자가 있다면 그 사람에겐 꿈과 현실 중 어느 쪽이 더 좋을까? 그런 건 궤변이야. 당신이 한 짓이랑 아무 상관도 없잖아. 역시 너는 아직 이 모든 것의 본질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어. 나한텐 무슨 볼일이지? 태평한 질문이군. 내가 널 붙잡은 게 그냥 볼 일이 있어서라고 생각해? 그게 아니라면 왜 날 죽이지 않는 거지? 지금의 당신은 무적이라며? 오, 그 사실을 안다니 기쁘군. 우리가 마지막으로 만난 건 수메르였지. 아, 그리워라. 시간 참 빠르네. 너도 나도 많이 성장했어. 아를레키노와 산드로네가 너와 손잡은 건 전혀 놀랍지 않아. 넌 늘 쥐도 새도 모르게 사람들 사이로 녹아들었으니까. 사람들은 널 영웅이라고 칭송하지만 넌 그게 다가 아니지. 참고로 이건 칭찬이 아니야. 매번 이런 식으로 상대에게 평가를 늘어놓는 편인가? 아무래도 그렇지. 난 연구원이고 연구 대상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를 내리는 건 연구원의 의무거든. 하지만 네가 하나 오해하는 게 있어. 지금 우리는 대립관계가 아니야. 난 너랑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생각해봐. 타르탈리아, 아를레키노, 카피타노, 콜롬비나, 심지어 산드로네까지. 그들과 협력할 수 있었다면 나랑도 할 수 있겠지. 무슨 근거로? 안 될 것도 없잖아. 착한 사람은 착한 사람만 사귀고 나쁜 놈은 나쁜 놈끼리만 붙어먹으란 법 있나? 우리라면 더 성숙한 관계를 쌓을 수 있을 거야. 설마 네가 친구를 사귀는 기준이 우정이나 이성이라고 생각해? 세상 사람은 다 이해관계로 얽혀 있어. 네가 인정하는 자는 다 어느 정도 너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일걸. 도덕, 뜻, 이상.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단어는 얼마든지 있어. 하지만 도덕적 틀에서 벗어나는 순간 너와 타인 사이에 남는 건 서로의 이익뿐이지. 내가 너와 나누려는 얘기도 서로의 이익에 관한 거야. 뭔가 할 말이 있는 건 확실해. 날 붙잡은 것도 오래전부터 계획한 일인 것 같고. 대체 무슨 속셈이지? 지금의 도토레는 3달의 권능을 가졌으니 정면 승부는 불리해. 일단 응하는 척하면서 상황을 지켜보자. 서로의 이익? 그러고도 신인가? 3달이 신에게 줄 수 없는 것도 있나 보지? 좋은 질문이야. 대답하기 전에 나도 같은 질문을 하지. 콜롬비나와 너의 협력은 이례적인 일이었지만 달의 정수는 이제 내 손아귀에 있어. 난 콜롬비나보다 더 완전하고 이 인공 정수 역시 티바트에게 배척당하지 않았지. 신분과 혈통은 구세계의 영광이지만 콜롬비나가 영원히 티바트에 녹아들지 못하게 하는 족쇄기도 해. 반면 네 눈에 강도로 비치는 나는 이 점을 극복했지. 새 달의 신인 내가
너에게 주지 못할 게 뭐가 있다고 생각해? 원하는 게 있다면 왜 나와 상의하지 않지? 난 거짓말만 짓거리는 미치광이랑은 거래 안 해. 나를 비난하는 건 내 화를 돋우기 위해서인가? 그럼 말해줘야겠군. 내가 아까 말한 성장이라는 게 이런 거야. 과거 미숙했던 나는 가끔씩 작은 좌절에도 실망하거나 분노했었지. 작은 쿠사나리 화신과 네가 나에게 맞섰을 때처럼 말이야.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게 달라졌어. 부자가 거지를 붙잡고 다투지 않듯 나도 이제 그런 사소한 일에 동요하지 않아. 인간 사이의 관계는 기껏해야 감정이나 이해관계에 머무르지만 인간과 신의 관계는 달라. 너와 나의 관계는 더더욱 다르지. 나는 이미 가장 높은 곳에 올라 전에 없던 시야를 얻었고 너 또한 평범한 존재가 아니니까. 강림자, 내가 너에게 세계를 보여주마. 서고, 걷고, 뛰고, 앉고, 눕는 것. 가장 일반적인 행위지. 하지만 인간은 왜 꼭 이래야 하는 걸까? 걷는 대신 하늘을 날면 안 된다고 누가 정했지? 너의 자격과 경험이라면 천리 아래의 생명, 죽음, 시간, 공간을 다스리는 4대 집정관이 존재한다는 걸 알겠지. 칼에 찔리면 출혈이나 감염으로 죽고 호수에 빠지면 괴롭게 익사해. 늙은 자는 고독하고 고독한 자는 늙어가지. 이후 새롭게 태어나는 생명도 똑같은 고통의 길을 걸어가. 이 4가지 구분은 세계를 형성하고 인간을 속박했어. 하지만 정작 그녀들은 그 틀을 벗어나 하늘이 내린 권능을 멋대로 휘두르고 있지. 인간은 공평을 원하지만 세상이 언제 공평했던가? 신들이 머리를 조아리며 자신들이 생명의 시종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한 그런 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아. 누가 우리를 규정하는 거지? 누구에게 우리를 구속할 권리가 있지? 이 육신의 한계는 부정할 수 있어. 절대적인 강자가 된 기분이 어때? 육신이 영혼과 사고에 가하는 속박은 상상을 초월하지. 쓸모없고 원시적인 눈을 버려야만 새로운 세계를 엿볼 수 있어. 과거의 우리와 너희는 어찌나 편협했는지. 세계의 궁극적인 답은 생사시공보다 먼저 존재했던 새 달이 될 수도 있는데 말이야. 난 그걸 통해 실험의 가능성을 봤어. 억압받은 본성, 추방당한 권능, 그리고 통죄된 영혼.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 수많은 이야기를 접한 평론가들이 끊임없이 노력하고 발전하려 하는 쪽은 대개 악역이라는 사실을 마침내 깨달았다더군.